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뉴스 뜨겁게 달구고 있죠. 롯데마트가 폐점한다는 소식인데요. 오늘 주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롯데마트에서 꽃가게를 운영하셨던 사장님이 택시 기사가 된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일 뉴스를 뜨겁게 달구는데요. 대기업도 나가 떨어지네요. 대기업 마트, 이마트, 롯데마트도 폐점하고 구조조정,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는 상황.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위기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사실 어떻게든 살아남겠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이 수많은 협력업체, 또 자영업 사장님들이 많이 또 생태계를 이루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거의 초조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저는 2014년 4월달, 그러니까 횟수로 한 6년, 7년 정도 되어 가네요. 롯데마트에서 키즈 관련 키즈 카페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 업을 창업을 했습니다. 지금도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트에서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누구보다도 이렇게 마트 사장이라든가 돌아가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고, 한 6년 했으니까 사실 적지 않은 그 기간 동안에 이 마트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그런 사연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요. 일단 택시 기사가 된 이 꽃가게 사장님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저희가 있던 매장, 이 매장에서 2층에서 꽃가게를 오랫동안 하셨던 사장님 있습니다. 그것도 매장을 2개나 하셨어요. 2개 하셨는데 한 3, 4년 전부터 이제 매출이 좀 줄어들고, 또 화해업, 또 꽃가게, 또 온라인 시장에 밀리는 것도 있고, 소비 패턴이 좀 바뀌어 나가면서 꽃 수요가 마트 내에서 이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매출이 줄어들고 하락하고, 또 거기다가 그 대형마트는 임대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높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장사가 잘 된 것 같은데 임대료를 수백만 원 이상 임대료 내고 나면은 사실 버티기가 굉장히 좀 힘든 이 특수 상권이 이 대형마트인데요. 그렇게 사장님 고민하시고 근심을 하다가 가게를 접습니다. 그리고 택시 드라이버가 되신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오랫동안 이게 마트 하다 보니까 구내식당에 이제 종종 오세요. 식사하러 오신다고. 또 마트 손님도 있고 그러니까 오셔서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면 지금 마음이 편하다. 접고 나서 지금 마음이 편하다는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있는 그 매장 바로 건너편에도 한 300평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대형 뷔페 식당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오랫동안 운영하고, 광주에서는 그 정도 규모가 있는 식당이 드물었기 때문에 거의 센세이션한 반응, 정말 손님들이 많고 분주하고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땡땡땡땡 4글자. 아마 이 방송 보시면서 맞아 그것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이 지난해 말에 문을 닫았습니다. 매장도 크고 직원도 많이 쓰고, 직원도 굉장히 많죠. 300평이니까 거의 주방만 해도 엄청난 직원들, 관리직, 또 서빙까지 하면 정말 많은 직원들. 사장님이 엄청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매장에서 바로 앞에 보이는 곳에 계시니까 항상 보면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계산기 두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 아직도 생각납니다. 매장이 크고 여러 가지 좀 이해관계가 이렇게 마트하고, 롯데마트입니다. 롯데마트하고 이렇게 얽혀 있다 보니까 마무리는 깔끔하지 못했어요. 서로 좀 법정 갈등도 있고 소송까지 간 끝에 결국에는 이제 문을 닫고 다 철거가 됐습니다. 그 자리는 이제 푸드코트가 들어섰어요. 푸드코트가 들어섰는데 어제 가보니 이 푸드코트도 지금 임시 휴업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실 저는 이제 남보다 조금 일찍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6년 전이니까 30대 중반 정도 이제 창업 준비를 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었습니다.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한 3년 전에 이제 퇴사를 하기 전에 한 4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이 마트에 이제 그 키즈 카페를 차리게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창업 경험, 노하우도 많이 없었죠. 경험도 없고 노하우도 없다 보니까 이 오픈할 때까지 정말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몸고생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알아야지, 뭘 좀 알아야지 뭘 할 수도 있고, 가격도 깎고, 이렇게 좀 제 의견도 이야기할 텐데,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본사가 하는 대로 거의 따라가다시피 했습니다. 이 광주에서는 조금 알아주는 입지가 있는 큰 이게 마트에 한 50평 정도 규모 그 매장에 들어가니까, 그때 생각은, 치기 어린 생각은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집안을 크게
이렇게 세워보자 라는 각오로 마트 내에서 창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뭐 오픈 첫날이고 그때 뭐 사회생활 제가 원활하게 할 때고 뭐 진짜 뭐 주변에도 정말 많이 축하 화원도 보내주고 화분도 보내주고 또 격려도 해줘서 야 정말 그때 진짜 많은 아주 분들이 오시기도 하시고 해서 야 이렇게 하면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금방 부자가 되겠네 라는 생각을 잠시 빠진 적이 있습니다. 잠시, 아주 잠시. 근데 시간이 지금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6년, 그렇죠. 6년. 뭐 자영업 창업 비중으로 봤을 때 5년 동안 생존할 수 있는 비율이 거의 10개 중에서 한 2곳 정도가 살아남는다고 하니까 이 뭐 전쟁 같은 이 자영업 생태계, 또 대형마트 같은 특수 상권에서 6년을 버텼으니까 저희도 그냥 잘 버텼네요. 근데 과연 큰 돈은 벌었을까요? 사실 뭐 큰 돈은 버는 시대는 이미 좀 지나간 것 같아요. 뭐 예전에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대라든가 뭐 아이템도 있었을 테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시잖아요. 뉴스 봤지만 롯데마트도 지금 적자가 지난해 4분기 순손실액이 마이너스 1조로 손해를 봤습니다. 롯데마트는 지난해부터 뭐 일본 불매운동 또 사드 때문에 중국 사업도 진출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많이 했는데 그거 다 거의 전멸하다시피 해서 거의 뭐 돈 다 까먹고 국내로 유턴한 것 같고, 일본이 또 롯데 계열 뭐 그런 이미지도 있었고 일본 불매운동 여파 때문에 지난해부터 뭐 직간접적인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매장 분위기도 작년부터는 그렇게 썩 이렇게 좀 에너지가 좀 넘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뭐 대형마트가 정말 잘 나갈 때가 있었죠. 잘 나갈 때는 거의 뭐 매장이 서로 뭐 입점 경쟁을 할 정도로 뭐 홈플러스 또 이마트 또 롯데마트가 서로 뭐 규모를 키워 나가면서 계속 이렇게 널려가는 확장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뭐 굉장히 좀 많아지고 어떻게 보면 좀 과포화 상태에 놓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뭐 G마켓이라든가 또 뭐 좀 마켓컬리 같은 인터넷 업체, 온라인 매체, 온라인 쇼핑몰들이 그 틈새를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 거대 공룡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마트가 이 신생 기업들인 온라인 유통시장에 점점점 자리를 빼앗기게 되면서 오프라인 매장들이 좀 위축이 되고 있다. 사실 그게 이제 팩트인 것 같습니다. 직접 경험해봐도 그렇고요. 다만 좀 이제 규모가 있는 매장들 있죠. 예를 들어서 이 단순하게 마트만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소도시에 이렇게 마트만 달랑 있는 그런 것들은 손님 자체가 조금 많이 좀 줄어든 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나마 좀 버티는 거는 이제 대도시에 예를 들어서 뭐 영화관을 같이 끼고 있다거나 아니면 아울렛, 뭐 백화점 기능을 같이 합친 곳, 또 명품 뭐 식당, 맛집들, 식당들에서 좀 특색 있게 또 손님들이 좀 머물러 갈 수 있는 뭐 그런 입지적인 특성이라든가 아이템 뭐 그런 것들은 그나마 좀 선전을 하고 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지 못한 이제 많은 그런 매장들은 분명히 좀 어려울 겁니다. 특히나 슈퍼 같은 경우, 롯데 슈퍼 같은 경우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온라인 쇼핑에서 다 시장 또 뺏기고 소비 패턴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 또 내수 심리가 지금처럼 꽁꽁 얼어붙으니까 그런 수요 자체들에서 견디기가 힘든 게 이런 이제 집 앞에 동남에 이제 마트들인 것 같고요. 거기서부터 없어지는 것 같고, 대형마트도 실제적으로 나왔잖아요.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3년 안에 한 50개 정도 마트는 사라질 것 같고요. 슈퍼는 더 이런 폐점 사례가 좀 가속화가 일어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업계 1위였던 이마트도 광주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말 이마트 상무점 폐점을 했습니다. 문을 닫았죠.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뉴스였어요. 승승장구할 것 같고, 이 대기업인 이마트가 사라지는데 뭐 대기업 걱정을 해주는 게 아니죠. 지금 누가 걱정하겠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는 사실 일하는 우리 어떻게 보면 취약 계층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속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직원도 있고, 뭐 청소해주는 그런 뭐 분도 계시고요. 또 보안이라든가 또 용역을 담당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일터로서 직장을 얻어서 하고 있는데, 이마트 상무점이 문을 닫으면서 한 100명 정도 되는 분들의 실직 사태가 나타났습니다. 일자리가 다 사라진 겁니다. 정규직들은 다른 매장으로 이 순환 배치를 했지만 나머지 이제 비정규직이라든가 용역업체, 협력업체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은 일자리 자체가 사라져서 이게 또 지역 경제의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추세들이 나타나면은 지역은 정말로 좀 많이 힘들어질 것이다. 특히나 인구가 작고 좀 애매한 데 있죠. 시군단이라든가 그쪽은 이런 마트 하나가 없어지면 진짜 일자리도 많이 사라지는데, 더 큰 문제는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어떻게 보면 쇼핑의 인프라라고 할 수 있죠.
마트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클 건데, 이런 마트들이 폐점해지고 사라져 버리면 이 지역 경제 타격, 그리고 인구 소멸될 수 있는 인구 소멸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겁니다. 지방부터 점점 올라가겠죠. 서울이나 수도권은 상황이 좀 나아질 거라고 보입니다. 마트 입장에서도, 대기업 입장에서 돈 되는 매장은 없애겠어요. 돈 되는 매장은 계속 가지고 가겠죠. 돈 안 되는 매장, 그 매장들이 다 지역에 치중돼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대형 마트, 이게 롯데마트나 이마트 같은 데에서 입점해서 장사를 하시는 자영 사장님들, 일반 소비자들은 겉으로 보면 장사는 잘 돼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사람 수가 많고 객수가 많고 유동인구가 많아요. 그러면은 큰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나가는 비용들, 제반 비용들이 굉장히 높은 게 이 대형마트 특수상권의 예입니다. 일단 임대료가 좀 높습니다. 임대료 자체가 높은 것도 있지만, 어떤 매장들은 또 판매 수수료로 나갑니다. 매출에 뭐 10%, 20%, 30%, 뭐 업종마다 요율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나가서 사실 돈은 벌었지만 이렇게 나가고, 또 수수료를 또 제하고 이렇게 주니까 내가 사업에서 돈 버는 게 아니라 롯데마트의 그 월급쟁이가 좀 된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수수료 매장에서 지금 임대 매장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나 느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인건비, 주말 장사죠. 이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주말에 굉장히 많이 오죠. 주말 장사. 일단 로드샵보다 그런 부분은 강점이 있지만, 요즘같이 뭐 인건비가 올라가고 또 4대 보험료, 뭐 기타 뭐 제반 비용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세금 부담들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말 여기서 버티기가 힘든 게, 대기업도 힘들다고 하지만 이 자영업이 더 힘든 게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있으면, 안주하면은 지금 보셨다시피 이렇게 고강도로 지금 우하향하는 대형마트 실적 보고 구조조정 강도 있게 들었는데, 여기서 자영업도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고 남들과 좀 달리하는 이 차별화된 아이템, 또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두 다 또 사라지고 없어질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동안 이 대형마트에서 업을 계속 유지해 나갈지. 확실한 거는 뭐 10년, 20년까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5년이 될지, 3년이 될지, 1년이 될지, 그건 정말 숙제인 것 같습니다. 유통공룡, 한때 유통공룡이라고 불렸던 롯데마트, 이마트와 같은 대형마트들이 이렇게 몸집 줄이기 구조조정에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힘없고 돈 없는 자영업, 자영업 사장님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 경쟁력도 차리고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차려서 살아남아야겠습니다.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놈이 강한 놈이다.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